수십억 명의 인간들이 죽기 전에 가장 궁금해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죽으면 정말 끝일까? 이 질문 앞에서 왕도 거지도 똑같았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똑같았습니다. 누구도 이 질문을 피해갈 수 없었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이 질문을 떠올려 보셨을 겁니다. 밤에 잠들기 전 문득,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문득,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 문득, 내가 사라지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걸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2500년 전 한 노인이 남긴 대답을 함께 들어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노자. 그가 본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60대가 넘으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계단을 오르지 못합니다. 한두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 여기저기가 쑤십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입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내가 이렇게 늙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은 독립했습니다. 가끔 전화가 옵니다. 엄마, 아빠 잘 지내세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바쁩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직장 다니느라 정신이 없죠. 여러분은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물러났습니다. 평생을 일해왔는데 이제는 아무도 여러분을 찾지 않습니다. 예전 동료들은 가끔 연락이 옵니다. 하지만 점점 뜸해집니다. 그들도 바쁘거든요. 거리를 걸으면 젊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빠른 걸음으로 스마트폰을 보며 여러분을 보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그리고 밤에 혼자 누워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은 뭐였지?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가는 걸까? 나는 곧 사라지는 건가? 이런 질문들이 자꾸 찾아옵니다. 밀어내려 해도 다시 찾아옵니다. 20대에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30대에도 40대에도 50대 초반까지도 죽음은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는 앞만 봤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집 사고 직장 다니고 승진하고 할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죽음? 그건 나중 일이었습니다. 먼 미래의 일. 하지만 60대가 넘으면서 뭔가 달라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일했던 선배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 친구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 동창회에 나가면 빈자리가 늘어납니다. 장례식장에 가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있구나. 다음은 나일 수도 있겠구나. 이건 겁을 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현실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죽음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더 절실해집니다. 나는 죽으면 정말 끝일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쯤 전 중국 어딘가에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노자라고 불렀습니다. 늙은 스승이라는 뜻이죠. 그는 평생을 조용히 살았습니다. 권력을 멀리했고 명예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을 바라보며 세상의 이치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의 책을 남겼습니다. 도덕경. 아주 짧은 책입니다. 5천자 정도. 그런데 이 짧은 책 속에 인간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가 있다. 도. 이 말을 번역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길이라고도 하고 이치라고도 하고 흐름이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따르는 자연스러운 흐름. 그게 바로 도입니다. 강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 씨앗이 싹을 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오는 것. 이 모든 게 도입니다. 그리고 노자는 말합니다. 인간도 이 도의 일부라고. 우리도 이 흐름 속에 있다고.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은 무에서 나와서 다시 무로 돌아간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로 돌아간다고? 그럼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잖아? 아닙니다. 노자가 말하는 무는 없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형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그게 바로 무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나무 의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의자는 언제부터 의자였을까요? 10년 전에는 나무였습니다. 산속에서 자라던 나무.
50년 전에는 씨앗이었습니다. 작은 도토리 하나. 100년 전에는 흙 속의 영양분이었습니다. 1000년 전에는 다른 나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나무가 죽어서 흙이 되고 그 흙이 다시 새로운 나무를 키웠을 겁니다. 그럼 그 의자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의자는 언제 끝날까요? 의자가 부서지면? 아닙니다. 그 나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이 되어 다른 생명을 키웁니다. 끝이 없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그저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노자는 이것을 봤습니다. 자연 속에서 모든 것이 순환한다는 것을,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변화할 뿐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인간은 어떨까요? 우리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물. 그 물은 어디서 왔을까요? 빗물로 내렸습니다. 그 전에는 구름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바다였습니다. 그 전에는 강이었습니다. 그 물은 수억 년 동안 지구를 순환해 왔습니다. 공룡이 마셨던 물일 수도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파라오가 마셨던 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물이 지금 여러분의 몸속을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뼈를 이루고 있는 칼슘. 그 칼슘은 어디서 왔을까요? 음식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식물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흙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바위였습니다. 수십억 년 전 별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원소들. 그것들이 지금 여러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흙이 풀을 키웁니다. 풀을 동물이 먹습니다. 동물이 숨을 쉬면서 탄소를 내뿜습니다. 나무가 그 탄소를 흡수합니다. 나무가 산소를 만듭니다. 다른 생명이 그 산소를 마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계속됩니다. 형태는 바뀌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노자는 이것을 돌아간다고 표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듯이, 근원으로 돌아가듯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나뭇잎은 슬플까요? 아, 나는 이제 죽는구나 하고 슬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뭇잎은 그냥 떨어집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갑니다. 땅에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흙이 됩니다. 그 흙이 다시 나무를 키웁니다. 내년 봄 새로운 잎이 돋아납니다. 그 새 잎 속에는 작년 가을에 떨어진 낙엽이 담겨 있습니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뭇잎과 다르지 않습니다. 봄에 돋아나고 여름에 무성해지고 가을에 물들고 겨울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생명의 일부가 됩니다. 노자는 이렇게 자연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귀환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여전히 두렵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도 가슴은 불안합니다. 나는 사라질 거야. 나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어질 거야. 나는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였어.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외로움, 무가치함, 잊혀질 것이라는 두려움. 노자는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가? 이 말이 처음에는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우리를 무시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시키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해야 한다는 생각, 뭔가를 이뤄야 한다는 생각, 세상에 큰 흔적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풀잎 하나가 특별한가? 아니다. 하지만 그 풀잎이 없으면 초원도 없다. 빗방울 하나가 특별한가? 아니다. 하지만 그 빗방울이 없으면 바다도 없다. 우리는 특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저 전체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 일부가 없으면 전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70년, 60년, 80년.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숨쉬고 밥 먹고 걷고 웃고 울고 일하고 사랑하고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의 일부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지구와 함께 호흡해왔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성공했어.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아. 저 사람은 나보다 자식을 잘 키웠어. 비교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은 비교하지 않는다. 산은 자신이 높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강은 자신이 길다고 뽐내지 않습니다. 나무는 옆 나무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그것만으로 완전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으로 충분합니다.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큰 업적을 남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의 자리에서 살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노자의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무위입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은 애쓰지 않고 흐릅니다. 그냥 흐름에 따라 흐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물이 바위도 깎습니다. 골짜기도 만듭니다. 억지로 힘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흐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흐르면 됩니다. 60대가 넘으면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직장을 내려놓습니다. 권위를 내려놓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게 슬프게 느껴집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채워진 컵은 더 이상 채울 수 없다. 하지만 빈 컵은 무엇이든 담을 수 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채워왔던 것들, 책임, 의무, 역할, 기대, 이제 조금씩 비워도 괜찮습니다.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평온, 자유, 여유. 젊었을 때는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너무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가질 수 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된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아직 굽고 있고 다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삶이라는 불에 구워진 그릇. 이제 그 그릇은 단단하고 깊습니다. 무엇이든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비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릇의 쓸모입니다. 노자의 가르침을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건 알겠어. 하지만 지금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노자는 말합니다. 자연을 따르라. 자연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씨앗은 빨리 자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싹이 트고 때가 되면 자랍니다. 꽃은 빨리 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봄이 오면 핍니다. 강물은 빨리 흐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흐를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더 행복해져야 해. 나는 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해. 나는 더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으세요. 그냥 지금 여기에 있으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따뜻한 햇살을 느끼는 것,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친구와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 손자 손녀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 이게 바로 삶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멀리 있지 않다. 돈은 바로 여기 일상 속에 있다. 거창한 깨달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느끼면 됩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죽으면 정말 끝일까? 노자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끝은 없다. 변화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변화를 생각해 보세요. 아기였을 때, 어린아이였을 때, 청소년이었을 때, 청년이었을 때, 중년이었을 때, 그때마다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10살 때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몸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느낌도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변화를 견뎌냈습니다. 아니, 견뎌낸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왔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일 뿐입니다. 더 큰 변화일지 모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형태가 바뀌는 것. 그리고 여러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이루고 있던 모든 것들. 그것들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여러분이 가꿨던 정원의 꽃 속에서, 여러분이 나눴던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구 자체 속에서 여러분은 지구의 일부였습니다. 앞으로도 지구의 일부로 남을 것입니다. 형태는 달라지겠지만 2500년 전 노자가 본 것, 그것은 아주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은 흐른다. 끝은 없다.
우리는 지구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지구의 물을 마셨습니다. 지구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지구의 땅에서 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구와 함께 흘러갑니다. 지구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무섭습니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건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랜 여행을 마치고 편안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노자는 이것을 귀근이라고 불렀습니다. 뿌리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나무의 잎이 떨어져 뿌리로 돌아가듯이, 강물이 흘러 바다로 돌아가듯이, 우리도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흐름의 일부입니다. 그 흐름은 수십억 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흐름 속에 있었고 앞으로도 그 흐름 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노자가 남긴 대답입니다. 사라짐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끝이 아니라 귀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자의 말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죽음 이유를 확실히 알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것. 죽음을 끝이 아니라 변화로 볼 수도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붙잡으려 애써왔습니다. 젊음도, 역할도, 의미도. 하지만 노자는 말합니다. 붙잡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흐름 안에 있다고.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이 시간도 이미 충분한 삶이라고. 혹시 오늘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셨나요? 나무의 흔들림을 느껴보셨나요? 누군가의 웃음소리를 조금 더 오래 들어보셨나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거창한 깨달음도, 대단한 완성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다른 모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흘러가는 존재이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죽음이 조금은 덜 두렵게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쉽지 않은 이야기였을까요? 어떤 생각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남은 것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은 더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자가 본 삶과 죽음이었습니다.